구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52화 비원의 신비공자 세 번째 이야기. 비원의 공터는 도화 꽃잎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었으며 이 모습은 꼭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과도 같았다. 이 비원의 공터에 울리는 천둥 소리가 있었으니 오호라, 이는 전설의 육합전성이지 않은가. 사방에서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사자 마덕을 향해 알 수 없는 신비한 경력이 쇄도했는데 마덕은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났으며 또한 덜컥 겁을 집어먹었다. 사방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의 심령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가? 마덕의 등에서 식은땀이 서렸고 급기야 총각이 못되어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마사자, 내 녀석은 어미와 아비도 없더냐? 내 녀석이 아버지 뻘이 되는 양노인의 뺨을 후렸으니 내 녀석도 그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라, 녀석이 어디서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도대체 이 전음은 무엇란 말인가? 아주 가끔 육의 가주께서 이 같은 전음을 전개하셨는데 혹시 녀석이 가주님과 같은 반열의 고수란 말인가?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팡 짝짜와 우우우 휘이 쿵. 마덕이 떨어져 내린 장소에서 자욱하게 먼지가 피어났다. 그리고 그 먼지는 천천히 주변에 날렸으며 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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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당장 나와라. 툭툭툭. 마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는데 그는 오만상을 찡그리고 입에서 장기침하며 핏물을 뱉어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를 보고 있었던 양노인과 여무사들은 매우 놀란 얼굴을 하였고 다른 유괴의 살수들은 불안한 눈동자가 되어 본인의 우두머리를 볼 뿐 아무 행동도 못했다. 허허, 누가 있어 유괴의 마사자, 초절정중이 풍화경의 고수를 이렇게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더란 말인가. 지금 유괴의 살수들을 일반 살수로 생각하면 매우 큰 착각하는 것이나 큰 오해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시대, 중원이라는 개념도 매우 막연한 전국 칠웅의 시대, 강호 무림의 태동기에는 매우 지고한 무인을 보는 것조차 일반에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지금 중원에서 활동하는 무사들은 대부분이 사류 무사였고 동네 무관의 관장 정도 되어야 이류 무사였다. 칠웅의 성도에 가야 인류 무사를 경험하였으며 왕실의 무사 중에 장군이 되어야 절정의 무사로 인식될 수준이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유괴의 사수들은 최소 절정 중입인 개신경이었으며 마사자 마덕의 좌우팔인 두 사람 정도 절정 후입, 관정경, 살수였으니 실로 일당백의 살수들이 아니겠는가. 경을 문제없이 다루고 경을 외현할 수 있는 고수라면 내력 공부에 공부를 사용하는 내력 고수가 되는 것이다. 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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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니시오. 마덕은 장기침하며 조금 힘겹게 말했으며 그의 입에서는 한 줄기 핏물이 흘러나왔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마덕은 매우 큰 내상을 입은 것 같았다. 보이지 않은 정체로부터 막대한 타격이라니. 스스스스스스스스 하나의 신형이 마덕과 일행의 눈에 집중되었는데 이 신형은 흐릿한 모습에서 점차로 뚜렷한 신형이 되었다. 이때 이 죽은 개 같은 놈아! 한 녀석이 악을 쓰며 보복을 밟으며 달려나갔고 옆에 있었던 녀석도 보조를 맞추며 튀어나갔으니 이 두 녀석은 유괴에서 악명 높았던 허가 형제였다. 이 녀석들의 벼로가 쌍노광견,
그야말로 미친 개와 같은 녀석들로 바로 진마부에서 마덕의 쌍수와도 같은 녀석들이었으며 이들은 진마부의 대표 고수인 절정 후입 관정경의 고수였다. 슈슈슈슈슈. 팡! 슈르르. 슈르르르. 팡! 헉! 이런 개 같은. 스스스. 철퍼덕? 털퍼덕. 쿵! 두 사람은 공격하였지만 호신강기였던가. 이들의 철퇴 같은 주먹은 오히려 퉁겨지고 반탄력을 이기지 못하여 뒷걸음질하였으니 진정 호신강기였던가. 두 사람의 공격을 받았던 신형에서 알 수 없는 경기가 흘러나와 그의 신형 전체를 보호하였으니 이는 분명 강력한 호신강기였다.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마덕뿐만 아니라 좌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대경했으니 이들 앞에 나타난 인물의 신형은 매우 뛰어났으며 그의 얼굴은 관옥 같은 얼굴이었고 또한 그가 비록 균형 잡힌 신형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대갓집 공자와도 같은 유약한 모습이 분명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으랴. 아무튼 언제나 여유롭고 음흉한 얼굴을 유지했었던 마사자 마덕이었지만 그의 두 눈은 현실 부정으로 급속하게 충혈되었으며 또한 이자의 얼굴은 오만상으로 찌푸려졌다. 마덕은 탄식과도 같은 신음을 내었고 나는 너희들이 찾는 공자구나. 그래, 나를 잡으러 왔다고? 이런 이교도. 내가 이교도라고? 내가 만이교의 교도란 사실도 다른 신앙을 가진 인물이라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를 이교라고 하느냐? 고인. 아니, 젊은 미공자의 신이 공자라 하겠소. 그렇다면 공자는 우리 만이교의 교도란 말이오. 아니, 나는 만이교를 믿는 교도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인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덕은 콧방귀를 뀌었다. 지금 공자는 말장난하시는 것이오. 녀석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절대 악이지.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는 것은 탐욕을 채우려는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다. 내 녀석의 주인은 그저 마화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에 아래 것들을 개처럼 부리는 망종이니 너희들은 대도 안 되는 것에 힘쓰는 것이지. 그러니 매사 팔다리가 피곤할 뿐이다. 감히 공자, 아무리 우리 신교가 강자존의 법칙을 따르며 강자 앞에서 겸손히 응대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괴의 주인을 능멸하는 것은 아니 되오. 그대가 계속해서 우리 주인을 탓하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불사할 것이오. 자존심은 있구나. 알겠다. 흐흐흐흐. 강자 앞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 상책이다. 녀석에게 기분을 맞추어 조금만 시간을 벌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진마부의 승용마가 장부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니. 아, 마덕은 방수를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도 진마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승용마가라니. 이 승용마가는 종전 류지혁이 화령호교원에서 대법을 받고 있을 때 류지혁에게 위해를 입히려는 그 승용마가가 아니던가. 이때 류지혁은 마사자 마덕의 눈빛을 보며 후후후후. 내 녀석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흐흐흐흐. 공자. 우리가 비록 공자의 신의에 매우 큰 놀람으로 잠시 갈등하고 있었을 뿐이오. 갈등. 그렇소. 우리 진마부의 부주와 부부주께서는 공자를 속히 모셔오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공자를 제압할 힘이 없으니 말이오. 그래서 말인데 여기 포승이 있어. 스스로 묶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 후후후후.
너야말로 말장난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마. 내가 신교의 교도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진마불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냐? 또한 나는 이곳 송강현의 관부 소속 관원인데 나를 오히려 포박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뭐라? 송강현 관부 소속이라고? 허허허. 점점. 그래도 승용마가만 오면 된다. 좀만 더 시간을 끌면 좋을 것 같아. 흐흐흐흐. 아, 그리고 내가 이곳 비원 마당으로 나올 때 어떤 녀석들이 진 속에서 헤매고 있어서 녀석들에게 훈계를 좀 했는데 혹시 마사자는 이 녀석들을 아는지 모르겠구나. 누구? 뭐 본인들이 승용가의 식솔이라고 하던데. 어라. 설마. 마사자 마덕은 조금 멍청한 얼굴을 하였다. 지금 공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혹시 승용마가의 무사들을 본 것이오? 그렇지. 난 이곳으로 오기 직전에 승용마가의 무사라고 자부하는 녀석들을 봤지. 녀석들은 막 비원 도와 나무숲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지. 마사자 마덕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의 콧수염은 잔떨림으로 파르르 움직였으며 또한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꿀꺽. 아니 공자, 승용마가의 장부들을 보았단 말이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색의 무복을 입었소? 후후후후. 녀석, 너희 진마부 출신들은 하나같이 의심이 그렇게도 많으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녀석들이군. 이놈의 공자가 진짜 승용마가의 무사들을 보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승용가의 형제들은 이곳으로 속히 달려오지 않았을까? 마사자의 두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무슨 잔머리를 굴리기에 내 녀석의 눈동자가 춤을 추고 있구나. 꿀꺽. 공자. 그러면 녀석. 그들은 너희와 달리 청색 무복을 입었으며 내 놈들과 같이 가슴과 배에 검은색 용 모양의 그림이 수놓아져 있더구나. 아,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가 수염을 기르는데. 공자, 그것은 우리 신교의 풍습으로 고수염과 덕수염을 길러야 이곳 신교 내에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양노인이었다. 양노인은 지혁과 마덕이 대화하는 틈에 천천히 걸어와 류지혁의 옆자리에 와 있었다. 지혁은 고개를 돌려 양노인을 보며 쓴 미소를 지었고, 양노인은 좀 괜찮소? 얼굴이 조금 부어올랐고 입에서 피가 조금 날 뿐 몸은 괜찮습니다. 공자. 양노인은 내가 저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길 원하시오? 네, 류지혁의 말에 양노인의 두 눈동자는 조금 흔들렸다. 이 진마불안 조직은 신교 내에서 절대 권력자들이었다. 그들은 신교 내 율령을 어기는 교도를 조사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오직 신교 대종사와 그의 가문인 대종가만 건드리지 못할 뿐, 만이교가 섬기는 화령신의 모독죄를 규정한다면 신교를 받드는 12마가들도 이들의 정죄를 받을 수 있었다. 아무튼 어찌 신교 교도가 저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리 공자님. 후후후후. 양노인의 말에 류지혁은 매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이들의 대화를 듣던 마사자 마덕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흐흐흐흐. 공자,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그냥 보내주시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진마부 상관들에게 공자의 선처를 전하겠소. 마덕의 말에 지혁은 야릇한 미소를 더욱 짙게 지었다. 그리고
지혁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점차로 얼굴이 굳어졌고 급기야 마덕을 노려보며 후후후후. 아니구나. 너희도 승용가의 무사들처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겠구나. 무슨 승용가 녀석들의 볼기는 붉게 물들었구나. 휙. 지혁은 좌수를 들었으며 그의 좌수에서 막대한 경력이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필시 섬경의 묘리가 담긴 기세였다. 어이쿠. 이런. 상처를 입은 주작단의 여무사들은 본인의 고통에 정신없이 신음하고 있어서 주변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지만 멀쩡했던 여무사들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는데 이도 그럴 것이 유괴의 살수들과 마사자 마덕의 허리에서 바지춤이 내려왔다. 너무도 순식간의 일이었을까. 이들은 갑작스럽게 황당한 일을 당한 것으로 몸이 굳어 얼음이 되었고 휙. 이번에는 지역의 우수가 올려졌으며 자! 아! 유괴 살수들의 볼기에서 찰진 소리가 났는데 마덕과 10여 명의 살수의 엉덩이에는 뚜렷하게 붉은색 손바닥 형상이 그어졌다. 또한 휙킥. 휙킥. 안 돼. 마덕은 급히 얼굴에 두 손을 가리고 허리를 숙였으며 다른 살수들도 이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털들이 날렸다. 검기였을까? 아니다. 지금 지역이 펼친 수는 수도를 전개하여 유괴 살수들의 수염을 죄다 베어버렸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수염을 베기가 어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굳이 설명하면 지역의 쌍수에서 검기가 아닌 이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가 출수되어 10여 명의 살수에게 동일한 경기로 그들의 콧수염과 턱수염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신교 교도에게 가장 큰 모욕으로 벌한 것이다. 만이교 교도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바로 어른으로 대접받는 문화가 있었으니 말이다. 버는 꼴 보기가 싫구나. 이곳 비원에서 썩 나가도록 해라. 유괴의 살수들은 얼굴이 심하게 붉어졌다. 엄청난 수모를 당하여 그런지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본능적으로 바지춤을 급히 올렸으며 그리고 마사자 마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그의 얼굴은 왕실의 내시와도 같은 얼굴이었으니 그의 얼굴에 난 산적 수염은 말끔히 잘려 있었다. 마치 약관에 미치지 못한 홍한 소년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는 조금 몽롱한 눈빛으로 지역을 보았다. 나는 오늘 이곳을 나와 송강현 관부로 간다. 그러니 나를 이곳 비원에서 찾지 말고 내게 용무가 있다면 송강현 관부에서 백리의 수석 포졸을 찾으면 되는구나. 포졸. 우리를 돌려보내 주어 고맙소. 긴 말하지 않겠소. 그럼. 마사자 마덕의 인생에서 이런 수모는 있을 수 없었으나 그는 너무도 무기력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는 백리성, 즉 류지역에게 확실하게 굴복했으니 꼭 사자 앞에 놓인 토끼와도 같은 모습이 아니던가. 츠츠츠츠츠츠츠츠츠.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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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마부의 대주 마사자 마덕은 호련히 사라졌고 이후로 그를 따르는 유괴의 살수들도 신속하게 신법을 밟으며 사라져버렸다. 이를 보고 있었던 류지역은 은은한 황금 미소를 지었는데 허허, 어찌 이 땅 위에 절대 무력자여 절대 마인인 지역이 이러한 미소를 지을 수 있더란 말인가. 후후후후. 잘 들으시오. 양노인은 즉시로 주작단 옆 무사를 인솔하여 내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옆 무사들을 치료하도록 하시오. 나는 이 길로 이곳 비원을 나설 것이오. 그리고 추후 송강현 관부의 일을 정리하면 다시 이곳 신만대산 종산으로 돌아와 신교의 대종사를 보겠소. 아니, 우리 대공녀에게 말씀은 하셨습니까? 공녀는 따로 이야기하겠소. 양노인. 네, 말씀하시지요.
공자님, 난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돌아오겠소. 아, 츠츠츠츠츠츠츠츠츠. 류지혁의 신형은 점차 흐려졌고 하지만 공자님, 좀 더 요양하셔야. 츠츠츠츠츠츠츠츠. 스팟. 류지혁의 신형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 그의 신형은 매우 신출귀몰했으니 지혁이 사라지는 모습에 뭔가 홀렸다고 생각했는지 양노인은 자신의 두 눈을 소매로 쓸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 백리성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디에서 불어왔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바람은 도화 나무에서 떨어진 도화 꽃잎을 몰아와 이 비원 마당을 아름답게 수놓았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